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백악관으로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초청해 재정절벽 위기 타개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산층 가구의 세금을 올리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양당 협상 이후 의회 지도부들은 이날 회의가 건설적이었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예상을 깨고 감소세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10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0.2% 증가해서 감소세로 급선회한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증가 전망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인 샌디의 충격이 살아나던 제조업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엔이 달러에 대해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 가치는 장 초반 81.59엔으로 지난 4월 25일 이후 거의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7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경기 부양책의 적극적인 인사를 차기 일본 중앙은행 총재로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임으로써 잠재 성장률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그간 많이 빠졌던 시장도 부진했던 주가도 오늘은 모두 다 급락세가 진정이 되고 반등을 보여줍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은 2% 넘게 각각 오르면서요. 각각 사흘 만에 닷새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 셈인데 코스피는 1880선을, 코스닥은 490선도 되찾았습니다. 재료가 좋았죠. 주말에 있었던 재정절벽 협의가 건설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일단 끝이 났고요. 수급적으로 돈을 좋아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을 4,500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이것이 프로그램 매수를 2,000억 넘게 불러들여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은 물론 그가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금요일 날 1,000억 넘게 11년 만에 최대 규모 순매도했었는데 오늘은 기관이 소폭 사주고 외국인이 500억 넘게 순매수해주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이 팔았던 물량을 어느 정도 되사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흐름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오후장 들어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20포인트 넘게 올라서 1882선까지 와 있습니다. 기관의 현물 매수는 I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가지자체 중심의 물량이 많습니다. 1,400억가량 되고 외국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8일 연속 파는데 1,000억 정도 물량이 나오네요. 선물 쪽 매수는 상당히 크고요. 자,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장소를 옮겨봅니다. 483선 저점 대비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드디어 닷새 만의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코스닥인데요. 2% 넘게 오릅니다. 그간 낙폭이 컸던 엔터주, 52주 신저가 찍었던 종목들도 어닝 쇼크라는 재료를 뒤로하고 오늘은 일단 반등을 주는 것이 코스닥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볼까요? 오늘 심상치가 않죠. 6원 정도 빠지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것인데요.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분위기를 떠올려 본다면 금요일 날 급반등을 다시 되돌려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재정절벽 관련한 우려가 줄었고요. 내일 끝날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융 완화 기대감도 오늘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네, 대상이라는 종목은 정말 이름만큼이나 대상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장중에 1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된 해법 전망과 일본의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엔화가 달러화 대비 7개월 내 저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환율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반등 주는 코스피의 1차 반등 목표치는 얼마일지 미국의 소비 시즌 앞두고 관심 업종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미국의 쇼핑 시즌 앞두고 기관이 IT주를 담고 있다는데 지금 사도 늦지 않을 유망 IT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삼성투자축소에 그동안 참 부진했던 반도체 수공정 업체가 살아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역시 유망할지 한 종목 소개받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날 수 있는 코너죠. 새롭게 마련한 이번 주 예감.
코스닥의 이광호 팀장님 만나볼 텐데요. 그리스 문제 통 큰 해법 이번 주에 제시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버냉키 의장 연설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이을 추가 부양책 나올 수 있을지 팀장님의 이번 주 예감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어요. GS 리테일과 인프라웨어 이미 포트에 보유를 하고 계신데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것일까요? 목표 가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알아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 동양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님은 코리아 서킷가 주목된다고 하시는데요. 또 한 번의 신고가도 낼 것 같다는 이유,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종목별로 들어가 봐도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여의도의 생각은 어떨까요?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반등 꽤 괜찮아 보이는데 주 후반 정도에 이 같은 반등 탄력이 더 좀 강하게 붙을 여지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있을 일정부터 굵직한 것들 중심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 일단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여겨볼 경제 지표들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오늘 밤에 일단 미국의 주택시장 판매 현황하고요. 그리고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자 체감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추수감사절연으로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주택 지표라든지 소비 심리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계의 자산 소득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소비 심리와 연결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소비 시즌과 관련을 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지금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컨센서스 자체는 전반적으로 지금 양호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번 주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들보다는 정책 이벤트들에 대해서 관심이 또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까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시정이 되었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차기 집권이 유력시되고 있는 자민당의 아베 총리가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J가 지금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BOJ가 양적 완화를 결정을 할 경우에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어떤 엔화 약세 현상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와 문제와 관련해서 유로존의 정치권 움직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0일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특별 회담을 가질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지난주에 진행됐었던 유럽 재무장관 회동에서 국제 통화기금과의 대립으로 인해서 합의 도출이 실패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 긴축 이행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행 시한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것들이 이번 회동의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추가 구제금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긴축 시기와 관련된 이견들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발전적 어떤 결론을 도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진 재료, 건설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듣고 끝이 난 미국의 재정절벽 첫 회동. 이렇게 분위기가 좀 예상외로 좋아진다면은 연내 타결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스 아까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독일이 또 입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스탠스를 바꿔서 440억 유로를 곧바로 주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기존에 비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같은 데는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는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쪽으로 귀결될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놓고 보는 편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16일 오바마 대통령이랑 베이너 하원 의장 같은 이렇게 유력 인사들이 백악관 회동에서 일단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내년으로 미루자. 그리고 그 대신에 올해는 일부 감세 혜택이나 지출을 좀 유지를 해서 재정 절벽을 일단 피하자라는 2단계 접근법.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2단계 접근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그리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나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절벽 우려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무차별적인 확산은 좀 다소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최대 그 6천억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 축소 규모가 언급됐던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발생 확률이 무척 낮은 경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대타협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저희도 올해 안에는 논의 과정을 조금 더 거친 다음에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양당이 어느 정도 물러선 상황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3년 초에 그 양당이 그 중산층 감세라든지 뭐 국방비 포함한 어떤 자동지출 삭감 항목 같은 거에 합의를 하면은 한 2천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재정적자 축소 규모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GDP 성장률은 내년에 2% 중반대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초에 합의가 굳이 올해 내가 아니라 내년 초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증시에 있어서의 충격은 그렇게 크게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 쪽 얘기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지금 그리스 쪽도 마찬가지로 그 예상이 수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안은 지금 가장 큰 현안은 그 부채 규모 조정 시한을 지금 연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추가 대응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지금 문제인 상황인데 지금 라가르드 IMF 총재 같은 경우는 그리스가 지금 예상대로 2020년까지 부채 규모를 그 GDP의 12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융커 유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지도부가 지금 긴축 시한을 2022년까지로 한 2년 정도 연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리 입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 트로이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 그 긴축 시기를 2년을 연장할 경우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 또 326억 유로 정도의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을 또 마련을 해야 되는데 또 유로존 내부에서도 이 핀란드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도 그리스에 대한 어떤 추가 지원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식적인 이견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내부적으로 그 유로존 내부에서도 그렇고 유로존과 또 다른 IMF 같은 기관간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 자금의 이행이라든지 그리스 긴축 이행 같은 쪽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견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좀 섣부른 예상보다는 조금 더 그 이벤트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빠른 해법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재정 절벽 그리고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해서 예상보다는 조금 나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정도이군요. 하지만 반대로 예상보다 조금 안 좋은 전망이 나오는 곳이 바로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 목요일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이후에 쭉 미국의 연말 소비가 집중된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변수가 있어서 소비가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예,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23일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그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지금 개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 성향이 좀 감소해서 이번 연말 시즌 쇼핑 시즌이 그렇게 활기를 띠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뭐 일각에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분명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소매 연합인 NRF의 서베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올 연말 시즌 매출액 전망치가 5,861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지난해보다 한 4.1% 정도 증가한 것이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서베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지난해에 비해서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그 2005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인들의 어떤 소비 심리가 상당히 양호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소비 시즌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은 일단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미국의 소비 시즌하고 직결된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는 쪽에 저희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어떤 IT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과의 거래선을 가지고 있는 그 의류 업체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말씀 듣는 중에 제가 기관이 오늘 뭘 사나 보니까 미국 소비가 늘면 수혜를 받는다 하셨던 IT주를 집중적으로 쇼핑 카트에 담는 모습인데 코스피가 오늘 오래간만에 꽤 제법 반등하는 날이잖아요. 향후 1차 반등 목표치와 더불어서 마감 전략, 그럼 IT를 사면 되는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감소가 경감이 되면서 지수가 큰 폭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으로서 어떤 추세의 전환을 노리긴 다소 힘든 게 지금 재정 절벽이 완전히 해소됐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희석시켜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와서 일단 1차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대형주보다 오늘 나타나는 것처럼 중소형주의 또 빠른 반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구간이 잠시 동안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긴 그림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절벽 우려가 좀 확대가 된다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질 않을 거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현재 국내 증시 PER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 한 8.2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뭐 작년에 퍼펙트 스톰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5월달 뭐 유로존 파국 위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비슷한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IC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IT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뭐 IT 업종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상승 반전되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초기에 어떤 실적 전망치 반등 초기에 그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크게 발현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IT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엔 분명히 유효한 시점이다라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지금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등 목표치는 한 1950포인트 선에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1차 반등 목표치는 1950포인트, IT 대형주를 분할 매수하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슈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본 뒤에 지금 매매해 볼 수는 없는지 종목 타픽까지 얘기를 들어보는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으로 가서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반등을 나란히 하는 날인데 오늘 장의 큰 이슈로 어떤 것들을 꼽고 계신지요? 예, 앞선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쇼핑 시즌에 관해서 기관들의 IT 종목에 대한 쇼핑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한 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야기가 상당히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쇼핑 시즌 미국의 그 일정 앞두고 기관이 IT주를 산다라는 것을 이슈로 잡아주셨는데 IT가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좋은데 때마침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왔다라는 얘기십니까? 예, 지금 일단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면요. 일단 전미소매협회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따르면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올 연말 즉 11월에서 12월에 미국의 소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1%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금액적으로 5,861억 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지금 매입을 보시면요. 순매수한 종목으로 보시면 첫 번째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2,062억 원치 좀 사들이는 모습인데 11월 이후로 순매수 금액을 따진다면 4,411억 원, 약 46% 정도를 지난주에 쏟아 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LG전지 1,040억, 그리고 카메라 모듈 업체인 삼성전기 500억, 그리고 삼성 SDI 119억, 그리고 LG이노텍 106억 정도로 지금 기간에 수급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 즉 IT 종목에 미국 쇼핑 시즌이 맞춰서 지금 매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브랜드에 대한 시장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한국 제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가 플러스 요인으로 일단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용을 덧붙여서 보시면 일단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금 그 이야기 나오는 컨설팅 업체들이 얘기 나오는데 연말 쇼핑 시즌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덧붙이면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 계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의 토픽 종목을 좀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앞서서 너무 많이 올라서인지 오늘따라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쪽은 조금 조용한데 싶은데요. 토픽 종목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예, 토픽 종목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박스권 매매에서 상당히 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일단 추천 포인트로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뽑아드릴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태블릿 PC 관련해서 소형 2차 전지 마켓쉐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회사인데 폴리머 전지 글로벌 IT 업체에 일단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PC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태블릿 시장은 상당히 좀 폭발적인 계속적으로 시장 발전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관련해서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번째로 보시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LCD 업황이 지금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법 이익으로 따지면 2013년도 6,10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보시면 지금 이 삼성 SDI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건 눈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박스권 상단에서 약간 좀 올라오려고 하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분석해 드리더라도 박스권 보시면 매입 가격은 15만 원 밑에서는 매입을 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수익 구간 역시 박스권 상당히 16만 7천 원 정도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18만 원 이상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 구간은 한 13만 9천 원 정도, 14만 원이 깨지는 순간은 어느 정도 손절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만 원 손절 놓고 15만 원 부근 현재가에서 분할 매수, 단기로는 17만 원 조금 밑, 그리고 장기로는 18만 원까지 들고 가도 좋겠다. 삼성 SDI 탑픽 설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죠. 반도체 후공정 업체 살아날까라고 해주셨는데 지난주부터 이른바 빅3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까지도 반등세가 이어지네요. 예,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PCB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약세였습니다. 이유는 내년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일단 축소하고 그에 따른 실적 부진의 우려로 인해서 많이 좀 밀렸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확실하게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SDS 반도체 그리고 네페스, 시그네틱스 이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름세는 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17라인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주가가 많이 좀 최근에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는 한결같은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3, 4분기 실적이 계절적인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외주 주문량이 감소하면서 일단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요. 다만 보시면 모바일형 패키지 수요가 일단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베디드 멀티칩 패키지를 해가지고 그쪽 그리고 인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 출하량이 점점 늘면서 모바일향 탑재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후공정 업체의 매출들을 일단 주도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STS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등의 종목이 있을 텐데, 사실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을 이미 보유하셨다가 소위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탑픽 종목 한 종목만 추려주신다면요? 예, 지금 특징적인 세 종목에서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시그네틱스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추천 포인트로는 아까 앞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일단 3분기 매출이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3%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22.3% 증가 전년 비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EMPC 즉 인베디드 멀티칩 패키지와 관련해 가지고 개발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즉 3분기에 이게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보시면 상당히 가격대가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뚜렷하고요. 경쟁사와 대비해서 높은 비메모리와 해외 고객사 매출을 갖춘 시그네틱스가 상당히 좀 저는 매력적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원대 가격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즉 단기에 2,500원 정도를 바닥권으로 해서 거기서 급등을 한 다음에 다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매물대 구간에 좀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물대 구간은 3,2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일단 2,950원에서 2,900원대에서는 매수를 시작하면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 주가는 3,35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장기적인 목표 가격은 한 4,000원 정도를 저는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3,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장기로는 목표가가 4,000원까지. 앞서 미국 쇼핑 시즌 앞두고 기관이 사는 IT주 가운데 탑픽으로 삼성 SDI를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업체 가운데 괜찮은 종목으로 시그네틱스 가격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김민규 차장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니만큼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고 전문가가 보기에 그 일정의 결과는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마감 전략까지 체크해보는 이번 주 예감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모시고 이번 주 예감 팀장님만의 촉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주에 미국의 재정절벽 네. 우려가 한창이었을 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혹시 불확실성이 걷어지면 시장에 반등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딱 오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예,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제 이번 주 일정 소개부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우려감이 불식이 되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런 모멘텀은 당분간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겠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이제 글로벌 주요 일정에 대해서 일자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9일과 20일에 미국의 그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주택 지표가 발표가 있고 또 신규 실업수당 건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일에는 유로존 임시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를 향한 해법이 어느 정도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또 미국의 버냉키 의장이 또 연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이 조금 타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과 23일 양일에 걸쳐서 EU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지금 유로존 해법을 놓고 또다시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여서 좀 기대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23일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그 이제 미국의 산타랠리라고 하는 이제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는데 이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여부도 경제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경제 흐름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 변수인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쪽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사실 지금 이번 주 초반 일정이 유럽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리스가 이번에 정말 20일 날은 특별 회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정상회담은 원래 잡혀 있었던 거고 네. 지난번에 며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스 돈 주려고 하다가 못 줘가지고 20일 날 특별 회의 때 결정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날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가? 일단 지난주 12일이었죠. 그때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한 채 그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20일에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한번 그 그리스에 대한 해법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주 회의에서 그리스 긴축 목표 달성 시한을 2년 정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는데 이제 필요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여부를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했던 315억 유로 외에도 3, 4분기에 지급 예정을 하고 있었던 자금까지 한다면 총 440억 유로를 이걸 이제 일괄 지급하는 방안까지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 그리스 해법을 놓고 조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쇼이블레 독일 총리라든지 비토리오 이탈리아 총리도 이번 회담에서 그리스 지원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 도출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그리스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잠재가 되면서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22일과 23일에 예정돼 있는 그 EU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재무장관 회의와 비교를 한다면 좀 불확실성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단일화된 그 은행 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내용을 필두로 해서 또 유럽 그 은행 연합과 그리고 재정 동맹에 대한 문제가 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난주 은행 감독 기구에 대한 이제 법적 체계 마련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렇다 할 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원국 간의 이견을 조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EU 정상들은 애초에 별 기대가 없었던 지난달 그 18일 회의에서도 어떠한 타협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을 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들은 이제 또 내년에 또 은행 그 감독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이번 EU 정상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그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상회담에서는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20일 특별 회의를 잡은 만큼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해답이 좀 도출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감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쪽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유로존 얘기는 이 정도로 일단락을 짓고요. 재정절벽 이슈는 조금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요. 네. 먼저 20일 날 추수감사절날 이제 이번 네. 주 목요일인데 미국 장이 안 열린다고 들었어요. 그 전날 그렇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연설하고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로는 본격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 네,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러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뉴욕의 이코노믹스 클럽에서 이제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2월 말에 종료되는 연준의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할지 여부를 조금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15일에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이제 성장 촉진을 위해 동원해왔던 그동안의 그 정책 조치들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 그리고 또 10일과 10일에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 지금 연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 증시에 좀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하는데 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이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금 산타랠리 시즌을 시작을 알리면서 이제 개막이 되는데 이제 미국의 연중 최대 소비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업체들의 성패가 좀 판가름 나는 시즌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홀리데이 시즌 전망은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치긴 하지만은 그 성장률, 그 증가율을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5,861억 달러로 작년보다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같은 증가율은 이제 2009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저조한 그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또 샌디 피해로 소비자들의 심리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매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증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크게 지금 큰 폭의 생각보다는 큰 폭의 반등을 지금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이 같은 예상을 깨고 이제 지금 재정절벽 이슈라든지 뭐 소비 심리 위축 속에서도 안정적인 소비 증가세를 이어간다면은 증시에는 분명히 긍정적 역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지 않고 일단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19일날, 20일날 양일에 걸쳐서 주택 지수 발표가 있는데 미국의 주택 지표는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 경제 상황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가장 중요한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택 경기가 개선이 되면 이제 연관 산업의 개선이 일어나면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소비 지출이 조금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전월 대비 좀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좀 확인하셔서 시장에 대응을 하신다면은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조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연말 소비 증가를 기대한다. 사상 최대로 소비가 이번에 이 기간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이제 증가율로 봐서는 그렇게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닌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올해 안에 대타협 얘기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지금 분위기라면 최악의 상황으로는 안 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에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연말 안에 지금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아니면은
감사원과 재정지출 축소 계획의 임시를 연장한 후 내년 초에 재협상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협상 타결이 장기화되느냐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지금 많이 예측들이 난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원과 재정지출 계획의 임시 연장한 후 내년 초에 재협상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정 절벽 관련 협상 타결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증시의 불확실성이 좀 더 이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기업의 투자 의사가 결정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증시 회복에는 분명 단기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를 좀 크게 놓고 본다면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그 해결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 결론은 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타결이 돼서 협상이 타결이 돼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이제 시장 심리를 좀 안정을 시킨다면은 이제 미국 경기가 재차 회복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큰 폭의 반등을 다시 한번 나타내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길게 보는 시점으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로 일단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확실한 네. 거는요. 급락만 계속하는 종목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오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또 최저점에서 손절해버렸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오늘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양시장에 오늘 굉장히 반가운 빨간불이 다 들어와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지 오늘 대충 다 나온 얘기가 뭐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얘기하면서 IT, 네. 대형주 IT를 사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지난주에 놀랍게도 예측을 하고 가셨어요. 고평가된 중소형주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다. 네. 이제 새로운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진행이 됐었어요. SM을 뭐 포함해서. 그렇죠. 그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들이 좀 지난주에 좀 약세를 많이 보였었죠. 좀 네. 고평가된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제 증시 전체의 좀 그 흐름을 좀 예측을 하자면은 일단 1900포인트 회복 여부가 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회복되고 이런 이제 기조가 계속 흘러간다면은 1950포인트도 조금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런 자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종목 특히 중소형주들이 지금 최근 들어 고평가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그 약세 흐름은 실적에 지금 주가가 수렴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의 랠리가 끝났느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실적에 수렴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으면서 조금 더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또 대형주는 어떠냐?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낙폭과대 종목의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 어느 정도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지 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본격 반등이라고 판단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 다지기 과정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이 과정을 조금 더 지금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가격 조정이 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아직까지 대외 변수에 영향이 큰 상황이고 유럽계 자금이 지금 유럽 재정 위기 악화 우려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또 미국계 자금 역시도 경기 불안 우려로 지금 본격적인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부분은 글로벌 지금 경제 이벤트를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벤트에 맞춰서 조금 전략을 좀 더 세워드리자면 연말에 쇼핑 시즌과 배당을 감안한 IT와 그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7거래일 동안에 1조 원이 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났는데 특정 업종,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6,500억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 업종에 걸친 셀코리아로 판단을 하셔서 외국인에 던지는 종목을 무조건 던지는 전략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주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조금 보시자면 단기적으로는 기관들이 지금 IT랑 중소형주를 아직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좀 중심으로 포트를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좀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좀 사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매수하신다면은 좀 투자에 좀 효과적인 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반등이 좋지만 1,900이 일단 회복이 되는가를 좀 지켜보시고요. 수급에 따른 투자 전략도 끝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중소형주 강세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조심스레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규 추천주는 현금이 지금 많지 않으신 관계로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요. 기존 포트 먼저 수익률 보고 종목별로 AS까지 들어볼게요. 자, 텐스탁의 이광 팀장님 기존 포트가 나가고 있죠. 디스텍 시스템, 동아원, 인프라웨어, GS 리테일 이렇게 해서 종목 4가지 현금 35%였었습니다. 비중도 다양했네요.
자, 지난주 정말 코스닥이 아주 힘겨웠었고 그런 종목들이 많았고 GS 리테일은 또 연일 쭉쭉쭉 빠졌었습니다. 익절로 다 손절가를 잡아놓은 상황이어서 다 익절가를 거의 터치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익절가였던 손절가를 내리면서 들고 있겠다는 전략이신데 오늘 7%가량 급등하는 인프라웨어는 더 사실 생각까지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인프라웨어부터 시작을 해보죠. 인프라웨어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동사의 주력 아이템인 그 폴라리스 오피스가 갤럭시 S4에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가 지금 증권가에 펴지면서 이제 상당히 주가에 조정이 나타났는데 결국 루머인 것으로 판명이 났죠. 그래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은 오히려 추가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신다면은 평단가를 낮추면서 좀 더 좋은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 아직 손절가를 지난 금요일에 살짝 무너뜨리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단기적인 반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11,000원에서 10,000원으로 내리셔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하겠고. 네, 이제 각각 종목별로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자, 그럼 인프라웨어는 그런 루머 때문에 얼마나 빠졌었는지 오늘 10% 더 사겠다고 하셨었는데. 네, 인프라웨어가 지금 현재 장기 입형을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을 하면서 올라타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중으로는 지금 어렵겠지만은 지금 최근 한 며칠 또 지켜보신다면 이제 장기 입형들을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이제 주가가 좀 더 부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프라웨어 10% 더 매수하시는, 오늘 금일 종가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하시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 먼저 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현재 지금 121선과 60일선이 지금 수렴해 있는 상황에서 그 아래에 지금 주가가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적인 이제 눌림목을 역할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시간을 뺏기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좀 매도 처리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될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 11,000원으로 잡으셔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디지텍 시스템만 손절가를 화면에 나가는 10,000원이 아니라 그냥 11,000원 그대로 유지하시는. 그래도 혹시나 이제 변동성을 조금 열어둔다는 차원에서 10,000원으로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 동아원과 GS 리테일까지. 네, 동아원 지금 현재 최근 낙폭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셔도 지금 장기 입형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단기 바닥이 차차 높아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적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추가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현재 플로트의 현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내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S 리테일이 조금 이제 걱정했었어요. 네, 좀 많이 걱정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좀 크게 반등을 한번 줬죠. 지금 현재 11선과 지금 60일선이 맞물려 있는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지금 아시겠지만 그 공정위의 신규 점포 출점 제한 조치가 동종 업계에는 조금 다소 영향을 주지만은 그 동사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기관은 안 사고 개인 물량으로 일단 개인들이 좀 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은 점차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의 좀 수급도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신다면은 좋은 수익 가능하리라 판단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까지 손절가를 29,000원으로 내리고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AS 내용 종목별로 잘 들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절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된 포트폴리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텐스탁의 이광우 팀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나은 수익률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시 40분 현재 코스피는 다시 1880선을 살짝 내어준 상황이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결국 지금 2000포인트를 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종목 사면 수익 난다라고 매일 한 분씩 전문가들이 한 종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네. 자, 박현상 대리가 쓴 다이어리 내용이 가장 좀 솔깃하죠. 수익률 1.5% 괜찮고요. 박지훈 과장님이 얘기하신 톱텍 금요일 날 샀는데 하루 만에 1.4%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1등은 박현상 대리가 주겠고요. 이기택 과장님의 LGU 플러스는 쬐끔씩 계속 오르면서 계속 끝끝내 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복 대표님과 전진우 팀장님의 RF세미와 한국콜마는 지난주 금요일 5%씩 급락한 타격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과 연동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박현상 대리님은 왕관을 한 번 쓰고 절대 벗지 않으시네요. 자, 박현상 대리님 1등 또 하셨는데 기념 겸 또 월요일 원래 저희가 박현상 대리님 연결하고 있거든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축하드릴게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시는데요. 예. 계속 1등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차피 이게 제가 저번 주에도 EAS를 좀 말씀드렸고 해서 네. 특별한 내용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게 썩 좋아하진 않는 것 같긴 한데요. 아니요, 예. 타이탄 손절가를 잠깐만 터치하고 예. 오늘 곧바로 이렇게 급등해 주는 걸 보면 그리고 사실 그 지난번에 종목이 멜파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오늘 8%나 뜨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최근에 제가 보는 시황관이 좀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종목 수익률이 1등을 했다라는 기쁨보다는 좀 시황이 맞았다라는 거 그리고 네. 앞으로도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있어 좀 기분이 더 좋습니다. 예. 일단 루멘스부터 좀 간단하게 예스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 말씀드리면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제가 종목 AS를 드리고 할 때 장이 좀 빠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손절가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금일 종가로 재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인데 종가 7,500원 재매수하셨으면은 좀 이틀만 또 수익도 꽤 나실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이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전에 신고가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최근 시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이 걱정 없이 사야 된다는 전제는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부터 있어온 그 시장에 특히 기관이란 투신권이 이루어진 매매 특성을 보면은 뭐 최근 한 달 동안에 실적 발표가 나와서 그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온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고요. 장이 주춤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역시 멜파스도 그랬고 루멘스도 그랬고 우리에게는 수익을 계속 안겨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서 대형주 장이 서지만 않는다면은 이런 코스닥 중심의 시장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는 스마트폰이라는 큰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뭐 루멘스 같은 경우는 8,500원 정도까지 전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찾았던 분들 역시도 홀딩하는 흐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추천을 드리자면은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입니다. 잠시만요. 네, 사실 코스닥 중심의 장이 계속 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이라는 모멘텀이 가장 큰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네. 상승 추세고 신고가가 보일 듯한 종목이라면 걱정 없이 사도 좋다라고 했는데 코리아 서킷 모습이 그러한가 봐요. 예, 코리아 서킷 제가 오늘 조금 오전부터 좀 사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게 저희가 그 방송 특성상 대본을 보내드릴 때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저희 대본을 보내드리거든요. 오늘 네. 진짜 급등이네요. 예, 오늘 오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그러니까 급등이 나올지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크게 예상은 못하긴 했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드린 아까 원고를 보시면은 신고가 예상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대본이 5분 그렇게 돼 있네요. 5분 전에 신고가가 나버려가지고 좀 조금 그렇긴 한데 어머 무서워요. 너무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일단은 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뭐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것도 여기 스마트폰 부품주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다른 종목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플렉스콘 종목들도 지금 상한가라든지 거의 신고가 근처에 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종목을 드린 이유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터플렉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3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이 종목이 오를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종목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인터플렉스 지분 가치가 올랐다라는 이런 내용 때문에 계속 좀 주가가 좀 올랐었고 다른 실적은 나오지 않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1,2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105억 정도. 근데 영업이익 같은 105억이라면 그게 큰 수치는 아니긴 하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000%, 그러니까 꽤 많은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시다시피 갤럭시 넥서스라는 스마트폰을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HDI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모멘텀이 생겼고 그거 실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가 팔리면 팔릴수록 앞으로의 영업이익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시장에 좀 기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역시나 시장 주도 업종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잔선별만 한다면은 오늘도 한 10% 수익은 충분히 나섰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도 좀 매매 조금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매매할 때도 시장 중심적으로는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유효하고 있고요. 매수하는 가격은 일단 오늘 종가로서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오늘 종가 상한가를 거의 상한가 13% 정도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서 21,000원까지 분할 매수로서 좀 소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장중에 좀 약간은 저희 변동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도 이게 역시 22,100원이 아까 1시쯤에 시황이었는데 갑자기 뚫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표가는 없이 일단은 계속 홀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손절가는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로 잡아놨었는데 급등하면서 목표가를 현재 시간 뚫은 종목 코리아 서키트 손절가 없이 매수하는 것보다 목표가 없이 기분 좋게 기다리면서 오늘 종가에서 21,000원 사이 분할해 사시면 좋겠다. 가격 설명 들어봤습니다. 루멘스에 이어서 코리아 서키트 종목의 이름이 길어졌는데 다음 주 시간 수익률도 1등이시길 기대해 볼게요. 동양증권 부평지점에 계시는 박현상 대리의 추천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2시 47분이네요. 저는 잠시 후에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